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114쪽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OX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복습 퀴즈 1. 총 6가지 경기 종목의 금메달 수를 나타내었다. 3, 2, 1. 네, 맞습니다. 수영, 역도, 요트, 육상, 조정, 체조. 총 6가지 경기 종목의 금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내었죠.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복습 퀴즈 2. 세로 눈금 1칸은 금메달 1개를 나타낸다. 3, 2, 1.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세로 눈금 5칸이 금메달 10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세로 눈금 1칸은 금메달 10개를 5칸으로 나눈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X. 복습 퀴즈 3. 금메달 수가 가장 적은 종목은 조정이다. 3, 2, 1. 금메달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막대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것과 같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가장 짧은 종목은 조정이 아니라 요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복습 퀴즈 4. 금메달 수가 역도보다 많고 육상보다 적은 종목은 수영과 체조이다. 3, 2, 1. 금메달 수가 역도보다 많고 육상보다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막대의 길이가 역도보다는 길고 육상보다는 짧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역도와 육상 막대의 맨 윗부분에 선을 길게 그어서 확인해 볼까요? 막대의 길이가 역도보다 길고 육상보다 짧은 것. 다시 말해 두 선 사이에 있는 것은 수영과 체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114쪽의 활동 1번을 봅시다. 활동 1번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올림픽 경기 종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가 있네요. 선생님과 함께 이 표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막대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어야 할까요? 가로와 세로를 정할 때에는 조사한 수를 가로에 나타낼지 세로에 나타낼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한 수를 어디에 나타내느냐에 따라 막대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수학책 110쪽의 막대 그래프를 잠시 살펴봅시다. 이 막대 그래프는 무엇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인가요? 맞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조사한 것이에요. 막대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네, 가로는 개최지, 그리고 세로는 선수 수를 나타냅니다. 조사한 선수 수가 세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막대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내지요. 즉, 막대는 조사한 수를 나타냅니다. 조사한 선수 수를 세로에 나타내었기 때문에 막대 역시 세로로 그린 것입니다. 만약에 선수 수를 가로에 나타내었다면 111쪽의 그래프처럼 막대가 가로로 그려졌겠죠. 조사한 수를 가로에 나타내었다면 막대의 방향도 가로가 되고 조사한 수를 세로에 나타내었다면 막대의 방향도 세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14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나타내어야 할지 다들 알겠나요? 우리가 그려야 할 막대 그래프에는 막대를 세로로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사한 수인 학생 수를 세로에 나타내어야겠죠?
그래서 세로에는 학생 수를, 가로에는 경기 종목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세로 능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내어야 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로 능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세로 능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좋아하는 경기 종목별 학생 수를 전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태권도를 좋아하는 학생이 10명이므로 세로 능금이 10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로 능금 한 칸이 몇 명을 나타내어야 할까요? 네, 1명이나 2명으로 하면 되겠죠? 이번 막대 그래프에서는 세로 능금 한 칸이 1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에 빈 칸을 채워볼까요? 기억은 잠시 두고 니은과 디귿을 먼저 채워봅시다. 니은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네, 세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학생 수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가로를 나타내는 디귿에는 경기 종목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마지막, 기억을 봅시다. 기억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맞아요. 기억에는 세로 능금의 단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에서는 세로가 학생 수이므로 명이라고 쓰도록 합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를 완성해 봅시다. 먼저 가로와 세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에는 경기 종목을 나타내기로 했으니 레슬링, 유도, 사격, 태권도, 양궁을 순서대로 적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금을 표시합니다. 앞서 세로 능금 한 칸이 1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제 막대를 그려볼까요? 레슬링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능금 2칸만큼 막대를 그리도록 합니다. 막대는 칸 전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칸의 중간에 그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유도도 나타내어 볼까요? 유도를 좋아하는 학생 수도 2명이니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사격과 태권도, 양궁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네, 사격은 4칸, 태권도는 10칸, 양궁은 8칸만큼 막대를 그리면 되겠죠? 모두 잘 그렸습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막대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봅시다. 조사한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이 좋겠죠?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표의 제목인 좋아하는 경기 종목별 학생 수를 제목으로 하면 좋겠네요. 이제 막대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한다. 조사한 수를 가로와 세로 중 어디에 나타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따라 막대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능금의 크기와 수를 정한다. 조사한 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능금의 크기와 수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조사한 수에 맞게 막대를 그린다. 넷째,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이렇게 하면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그릴 필요는 없지만 4가지 활동을 모두 해야 막대 그래프가 완성되니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활동 2번을 해결해 볼까요? 115쪽의 활동 2번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는 그래프에 세로 능금 한 칸을 2명으로 하여 나타내어 보도록 합니다. 모두 해결하였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이번에는 그래프에 세로 능금 한 칸을 2명으로 하여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가로와 세로를 정해야겠죠? 세로 눈금 한 칸이 나타낸 것만 바꾸었으므로 가로와 세로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단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음, 눈금을 나타내어야겠죠? 세로 눈금 한 칸을 2명으로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막대를 그려볼까요? 세로 눈금 한 칸이 2명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의해서 그려봅시다. 마지막, 제목을 붙여봅시다. 114쪽의 그래프와 같은 제목인 좋아하는 경기 종목별 학생 수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바꾸어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항상 눈금 한 칸의 크기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막대를 가로로 나타내어 봅시다. 먼저 가로와 세로를 정해봅시다. 원래 그래프의 가로가 경기 종목, 세로가 학생 수를 나타내었으니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가로의 학생 수를, 세로의 경기 종목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단위도 꼭 적어주어야 해요. 이제 눈금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1명이나 2명으로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세로 눈금 한 칸을 1명으로 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막대를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막대를 가로로 나타내어야겠죠? 눈금 한 칸의 크기에 주의하며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제목을 붙여야겠죠? 선생님은 좋아하는 경기 종목별 학생 수라고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것과 똑같이 그렸나요? 모두 잘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가로와 세로, 눈금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대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115쪽 아래에 있는 활동 3번을 봅시다.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공부한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대신 배움 노트에 스스로 적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모두 적혀 있나요? 빠진 내용이 있다면 배움 노트에 마저 적어 놓도록 합니다. 오늘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와 세로 정하기, 눈금 나타내기, 막대 그리기, 제목 붙이기 4가지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